시작할게요. 오늘 공부는요, 우리가 이제 두상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머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MBS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한 나절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와인딩을 말기 전에 제가 커트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 많아서 계속 이제 하는데 제가 한 30분마다 손님을 끝내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놀란 게 아니고요. 뭐냐면 30분 만에 끝내는 그 과정에서 제가 손님한테 해주는 행위가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꼼꼼하거든요. 맞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보다 직접 손님을 머리 자를 때 5배 정도 더 꼼꼼해요. 머리를 자를 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는 것을 제가 못 봐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거에, 그리고 수술 1%도 안 쳐요. 모든 고객님들 수술 안 치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가 드라이 안 해주고 예쁘게 안 해줘도요, 고객님이 집에서 손질하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재방문이 와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첨부한 거에 대해서 손님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만족을 하니까. 만족이 높기 때문에 고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연함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고객이 만족하는 것보다 내가 한 단계 더 뛰어나게 고객님한테 섬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줬구나. 이걸 손님이 감동을 줄 수 있게끔 내가 해주면 고객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안 오실 것이고, 거기에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정을 많이 하는 고객님들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00명의 고객을 만들어라. 200명의 고객을 만들어라.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고객님 200명, 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고객님 100명, 3개월 이상이 되셔 오시는 고객님 100명. 그래서 총 400명의 고객님만 있으면 내가 미용실을 하면서 연봉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 비용이 이제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객님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 수 있는 구조를 항상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려면 뭐예요? 섬세합니다. 디테일합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1시간에 걸릴 시간을 10분 안에 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걸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기능인이에요. 기능인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인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틀 있죠. 그 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이 미용실에 딱 왔을 때 저 고객님의 얼굴을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뭘 봐요? 우리는 뭘 봐요? 머리를 보는 거죠. 헤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헤어를 딱 봤을 때 저분의 문제점이 뭐인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몇 초? 3초에서 5초 안에 그 고객님의 문제점이 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 가끔씩 들어오면 그래요. 원장님 제 머리 좀 봐.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벌써 끝났어요, 분석. 벌써 분석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벌써 분석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초에서 5초 쓱 지나가면서 벌써 판단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3초보다 더 빠르죠. 워낙 오래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뒷면, 앞면은 거울을 보니까 손님이 판단할 수 있지만 뒷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옛날에는 거울을 보여줬는데 거울에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손님한테 다이렉트로 딱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님한테 사진을 찍어요. 비포토와 애프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손님한테 보여주고,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꼭 해줘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손님이 인정하는 바가 너무 높고, 그 형태가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죠. 뭐예요?
두상은 둥글다. 그죠? 빗질은 사각이다. 그럼 이 사각의 빗질을 횟수를 많이 할수록 뭐예요? 라운드가 된다. 사각의 빗질. 사각의 빗질을 라운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코너 정리예요. 코너 정리. 이 코너 정리의 횟수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뭐가 나와요? 더 정교한 라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라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코너 정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법들이 뭐예요? 두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상을 모르고서는 고객의 머리의 문제점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가 커트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상은 우리가 큰 틀로 두 가지의 기법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죠. 뭐예요? 원 포인트 파팅과 원 다중 포인트 파팅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두상 자체가 여기 사이드는 어때요? 사이드는 평면처럼 보이죠? 평면처럼 보여요. 얘는 라운드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각과 라운드라고 표현을 해요. 사각과 라운드. 얘는 뭐예요? 라운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원 다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모든 파팅에 원 포인트를 넣어서 그 원 포인트 파팅에 파팅을 나눴어요. 얘는 꼭지점이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2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해요? 라운드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자, 하나, 둘, 셋, 넷. 포인트가 어떻게 해요? 다중이에요. 다중.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요 파팅이 뭐처럼 보여요? 사각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사각의 라인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원 포인트 파팅일 때는 길이의 변화가 동일한 길이가 연출이 돼요. 뭐가? 2차 가이드라인이. 근데 다중은 떨어지는 라인에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포인트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 리버즈로 가면 뭐예요? 천대각, 온베이스 가면 수평, 포워드로 가면 후대각이죠. 그죠? 자, 따로따로 온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원 다중일 때와 원 포인트일 때의 차이점은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마음대로 내가 구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원 포인트 파팅일 때는 모든 머리가 여기에서는 변화가 줄 수 있지만 최초에 시작하는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은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길이가 발생이 돼요. 왜요? 모든 포인트를 하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그래서 우리가 원 다중 포인트를 하고 원 포인트 파팅하고 얘네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커트에 대한 1차 가이드와 2차 가이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커트할 때 뭘 보고 판단을 해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컷할 때 가벼운 거 보고 뭐 보고 판단해요? 레이어. 그쵸? 그리고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1차와 2차. 그쵸? 조금 더 섬세하게 하면 그린존과 러프존. 그쵸?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상하,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 좌우, 컨벡스, 수평, 컨벡스. 그쵸?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전대가, 수평, 후대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모발의 분포량. 이제 머리에 두상에 나 있는 머리카락의 이제 분포량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린존과 러프존에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연출이 됐을 때 우리가 커트의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낸다. 보세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두상이 항상 우리는 두상이 사각과 라운드라는 거를 인지를 꼭 하셔야 돼요. 사각과 라운드. 원포인트 파팅은 라운드 선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라운드 선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발생이 되는 커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거를 앞에서 봤을 때의 커트 라인을 한번 보면, 커트 라인을 보면 이렇게 커트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커트했을 때 이런 라인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 그러면 문제는 얘가 또 문제가 없어요. 사각을 했을 때 여기 코너 사각, 그쵸? 사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이 코너에 있는 두상은 둥글어 안 둥글어요? 그럼 내가 사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쵸? 얘는 라운드라고 했잖아요. 라운드 나오죠. 그쵸? 요런 부분에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을 더 가볍게 우리가 커트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요런 모양 만들죠. 우리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만들죠. 컨케이브 많이 하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후대 가격이. 단발머리 커트할 때 이런 커트, 이런 커트 앞으로 내리면 어때요? 앞으로 내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층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층을 내면 떨어지는 층이 이렇게 생기겠죠. 얘는 1차 가이드라인, 얘는 2차 가이드라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 자체는 백에서 보는 관점의 커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서양 사람들은 백에서 입장에서, 시각적인 입장에서만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에 디자인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형을 작아 보이게 하는 거는 층을 많이 내야 돼. 두 번째는 서양 사람들보다 다르게 펌을 많이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뻗침과 안 뻗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층을 내는 과정에서 백에 관련된 입장, 사이드에 관련된 입장,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는 입장에 세 가지의 기준선을 내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지 못하고 나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후대각 커트, 앞머리 커트 있죠? 후대각 커트. 앞머리만 커트를 잘해놔도 앞머리, 긴 머리 여성들이나 앞머리 커트만 잘해놔도요 고객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앞머리 커트만 잘하고 픽만 잘 내놔도 너무 예쁘다는 소리 너무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가벼우니까. 가벼워서 그래요. 앞머리 커트를 잘할수록 가벼움이 많을수록 손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후대각 커트를. 앞쪽의 커트를 잘할수록. 그래서 앞머리 커트를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커트의 가벼움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는 느낌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얼마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요? 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숱을 칠 건지. 층을 내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가벼움이 계속 유지를 하지만 숱을 치는 건 뭐예요? 처음에 최초에는 가벼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무거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원 다즈 포인트와 원 포인트 파팅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 포인트 파팅일 때는 어때요? 원 포인트 파팅일 때는 얘가 저절로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얘가 저절로 나오겠죠. 얘일 때는 얘가 저절로 안 나오지만 얘일 때는 얘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뭐예요? 한국 사람한테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이 파팅이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파팅의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와인님 알아보셨죠? 원포인트 파팅 와인님 알아보셨으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 대신에 획기적으로 빨라요. 와인님을 아마 마셔봤던 분들은 이 파팅이 정말 힘들 거예요. 한쪽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트위스트가 나와요. 굉장히 심각한 트위스트. 그러다 보니까 커트선이 양쪽의 대칭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커트의 기법에 가장 가벼운 커트를 이 커트를 하면 고객의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아져요. 정말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용실에서 커트를 할 때 이런 커트를 많이 하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벼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사각이 이제 코너 부분을 조금 더 가벼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다시 라운드를 하나씩 더 집어넣어줘요. 라운드를 하나씩 더 집어넣어줘 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요 라운드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곡선 밑질, 직선 밑질, 슬라이싱.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 하지 마. 프론트 사이드 하는 기법이죠? 프론트 사이드 하는 기법. 요건 뭐예요? 프론트. 요 두 가지의 기법이 바로 뭐예요? 얘들이에요. 여기에 라운드. 그래서 코너 정리. 그래서 요런 기법들이 탄생이 된 게 뭐예요? 다중과 원 포인트 파팅의 라운드. 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에요. 제가 보내준 거 보세요.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에 지금 그 파팅이 있죠? 있어 안 있어요? 그쵸?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형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거기까지 보세요. 그리고 요 내용.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도 거기다 다 풀어놨죠? 풀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연습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요런 와인딩. 자, 지금 제가 만든 요 도형 있죠?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내가 요거 마스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요런 와인딩 연습해 보시면 돼요. 요런 와인딩. 이런 와인딩을 연습을 하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커트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MMS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빗질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빗질하는 연습과 그 위치의 선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그거를 습관화시켜서 양쪽에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님의 두상은 대칭이 아니어도 인위적으로 그거를 대칭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은 한 손잡이에요. 한 손잡이이지만 고객은 헤어 디자인은 한 손잡이인 거에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내 머리카락 대칭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손님 중에 되게 까다로운 손님이 있어요. 토요일날 머리 자르는데 머리가 짝짝이래요. 머리 감아보고. 오늘 저녁 때 와서 다시 재컷 해주고 됐어요. 1cm가 문제가 발생할 때도 고객은 그걸 금방 알아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내가 한 손잡이여도 대칭을 무조건 만들어내셔야 돼요. 왜? 고객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화시키고 그걸 내 몸에 완전히 익히고 그거를 속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계속 반복을 시켜서 1시간에 걸릴 그 스피드를 10분 안에 해도 똑같이 결과물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기능인이잖아요. 기능인이 그걸 못하면 기능을 그만두셔야지. 미용을 그만두셔야 돼. 딴 거 해야지. 사무실 가시면 돼요. 그쵸? 그 대신에 내가 미용인으로 들어왔으면 그 미용인에 들어온 것만큼 우리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요런 지금 후대각 커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중요하다 했어 안 했어요? 프론트 사이드의 곡선 빗질과 직선 빗질과 슬라이싱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앞머리 프론트 커트를 하면서 호리존탈 부착 엘리베이션 그리고 버티컬 온베이스의 부착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버티컬 엘리베이션 온베이스는 몇 센치 정도 잡으라고 했어요? 몇 센치? 1에서 1.5cm 많이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쵸? 기존의 서양 사람들은 앞머리 프론트를 잡을 때 눈동자와 눈동자의 관장을 해서 요렇게 삼각형을 타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은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와 눈동자가 있지만 그 기준이 아닌 가르마를 기준점에서 1에서 1.5cm만 잡아도 기준선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그 정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층을 내더라도 이렇게 층을 내면서 여기에 공간이 아주 가볍게 들어가고 동양 사람들은 똑같은 층을 내도 깊게 내서 층을 넓게 타라고 그랬죠. 이 공간을 좁게 하고 이 공간을 넓게 하고 그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이 공간을 넓게 하고 동양 사람들은 이 공간을 좁게 하고 동양 사람들은 넓게 층을 러프존을 넓게 만들고 이 공간을 좁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얼굴 형태는 다르게 연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이 또 층을 얼마만큼 낼 것이냐. 동양 사람들의 층을 낼 때 발생이 되는 요 층, 요 넓이를 또 어떻게 낼 것이냐. 우리가 세 가지가 또 있다겠죠? 뭐예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중에서 뭐예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스몰, 미들, 라지, 포인트.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층을 내면 이런 층에서는 이런 층이 발생이 되면 앞머리의 층이 앞머리 층이 이만큼 날 것이냐, 이만큼 날 것이냐, 이만큼 날 것이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이만큼 날 것이냐, 이만큼 날 것이냐, 이만큼 날 것이냐. 자,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에 층이 이 층이 앞에 프론트에 있는 층이 많아질수록 가벼움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가벼움이 많아지겠죠. 그쵸? 층이 적을수록 무겁다, 가볍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머리들은 뭐예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에게 있죠. 자, 우리 이 머리 대체적으로 어떤 머리예요? 시스루뱅. 앞에 머리 아주 작은데 얼굴이 큰데 머리숱이 없는데 앞에 머리 조금만 잡아가지고 시스루뱅 잡아야 안 잡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시스루뱅 머리 자를 때 그렇게 커트를 하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없는 커트 기법이죠.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죠. 그쵸? 한참 이 머리가 이게 유행을 많이 했죠. 앞머리 조금만 잡아서 우리가 커트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벼움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층을 내는 과정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두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두상을 읽어야 되고 그 두상에 읽은 두상을 가지고 코너 정리를 해주는데 코너 정리를 어떤 기법으로 이용할 것이냐. 원 포인트 파팅과 원 다중 포인트 파팅이 있고 그 원 포인트 파팅과 원 다중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그러니까 모발의 분포량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발생이 되는 층향은 또 있겠죠. 뭐예요? 프론트와 프론트 사이드에서 발생이 되는 곡선 빗질, 직선 빗질, 그리고 슬라이싱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후대각의 러프존을 만들어내는 그 넓이, 거기에 따른 프론트에 있는 앞머리의 층을 스몰로 할 것이냐, 미드로 할 것이냐, 라지로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커트의 기법을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수술 치지 않으면서 양감으로 디자인을 뽑아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